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법의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열리는 리더십 코칭 컨퍼런스를 매년 가요. 몇 년 전에 하버드 의대 교수가 나와서 우리 뇌와 행복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 관리해야지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뇌 사진을 진짜 수십 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런 사진 봐도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설명을 하고 나서 그렇게 뭐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어를 바꾸세요. 너무 단순해서 허탈한 거죠. 마치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랑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상이 없잖아요. 쉽게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약이나 너무 쉬운 비법이 있다면 이 세상에 뚱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죠. 언어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예쁘게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게 살 빼는 것보다는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말 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뇌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면 예쁜 말을 하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말을 들을 때 뇌가 그것을 입력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 몸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호르몬을 내보내서 완벽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Thank you, 그러니까 고맙다, I love you,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몸이 편안해지고 사랑 호르몬이나 행복 호르몬의 작용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요 우리 몸은 싸울 태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는 호랑이를 만났을 때와 같은 상태로 몸이 준비가 딱 됩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싸우거나 도망가야겠죠.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감각이나 머리 쓰는 일 이런 능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최대한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 고맙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알아봐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뇌의 행동과 같이 저장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들어도 부정적인 내 어떤 호르몬이 나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기분이 아니라 다 생화학적으로 실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생각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이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나에게 지금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몸은 경계하는 태세를 계속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호랑이를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진짜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따라서 좋은 말 많이 하시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에게도 스스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독설가지만 사실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았냐. 예. 그럼 제가 그럽니다. 예. 그래서 50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조직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매일 좋은 말만 하고 살겠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부정적일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김대리 라고 부르고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리더분들이 다 진짜 깜짝 놀라세요. 그런데 변화의 열망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뭐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딴 거는 모르겠고 본인이 편안해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막 화내면서 안 좋은 얘기 할 때도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성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임원께서 그런 단어를 쓰시니까 어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구성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순화되었다. 그러면서 조직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코칭을 안 하는데도요,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쓰시고요, 막 칭찬 릴레이를 하시고 정말 변화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전체를 물꼬를 튼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서 사실은 우리가 나쁜 말 하기 어려워요. 이 사랑하는 김대리가 어렵다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긍정적인 말부터 먼저 하세요. 뭐 이를테면 오늘 셔츠 잘 어울리네. 아주 패셔니스타야. 뭐 아니면 요즘 완전 팍팍 늘고 있어. 완전 선수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주시고 뭐 그런 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런 말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고생이 많다, 수고한다 이런 말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내 몸이 긍정적인 쪽으로 정렬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험한 이야기는 뭐 하려고 해도 좀 순화가 돼서 나가거나 안 하게 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좋고 관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습관은 나의 몸에 기를 들여요.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요, 더욱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회사에서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에서 가족들한테라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집에 가서 배우자던 뭐 애가 됐건 뭐 개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뭐 하다못해 선인장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이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 몸이 좋은 호르몬 뿜뿜 하면서 내 몸이 그런 긍정을 더 많이 느끼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내 언어 습관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도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말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뭐 되게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어를 그냥 탁탁 꽂아드리는 일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만약에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자녀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잘못했을 때요. 근데 팍 이렇게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하세요. 괜찮아.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참인 명제인 걸로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벌은 잘못의 반성과 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지난 100년간 심리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정적인 인풋이 들어가서 긍정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 딱 한 경우 찾았어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제 예전엔 얘기했었죠. 그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 가정에서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예후가 훨씬 더 좋대요. 빨리 이제 낫고 그리고 뭐 다음에 재발로 기간도 이제 길어진다. 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의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흑인 남성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막 구박을 하잖아요. 그럼 예후가 좋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에서 찾아낸 부정적인 인풋이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유일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흑인 남성 조현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뭐 막 구박하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야단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인가? 뭐 자기는 잘하나? 뭐 이러면서 반발심 같은 것이 생긴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야단 맞은 일이 다시 되발되지 않게 막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건 잘 못해. 그래 못한다 그랬으니까 못해야지. 뭐 하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거 똑같은 실수 할까봐 너무 긴장을 해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단을 맞고 개선된 것보다 이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단이나 지적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보통 잘못을 한 사람들은 그 잘못이 뭔지는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야단을 치지 않으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돌아봐서 뭐가 잘못됐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그것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도덕적인 부분은 좀 얘기가 이제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괜찮아 이 주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 말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 뇌가 알아서 괜찮은 이유를 찾을 겁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기가 쉽지 않아. 뭐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이 당황했겠구나.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먼저 괜찮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 관계에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단어들 3가지 배워봤습니다. 땡큐, 고마워, I love you, 사랑해, 그리고 괜찮아. 여러분들 생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